의원, 그 대전 중구 지역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성남 분당구도 전략 지역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어제 의결한 데는 서울 영등포 갑의 최현일 전 구청장, 그 다음에 네. 성남 분당 갑의 이광재 후보, 네. 마포 갑의 이지은 후보, 네. 지금 이제 노웅래 의원 농성하는 지역구죠. 그리고 광주 서울의 양부남, 김경만, 김광진 세 분이 이제 3인 경선. 그리고 용인시 정은 100% 국민 경선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예. 예,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전문성, 네. 또 연고, 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맞설 수 있는 칼라. 네. 그리고 이제 이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독 후보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의 그 제 세력들의 통합과 화합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특정 후보를 단독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파열음이 상당히 클 것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렇게 각 세력들의 경쟁을 해서 화합적 통합을 이루라. 네. 그런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용인시 정은 네. 경선을 하려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전략 공천 관리위원회는 네. 다양한 옵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외연을 확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분들을 하여금 붐업을 일으켜야 네. 이 지역은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모 경선을 하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사실 지금 이광재 대 안철수 구도가 이제 딱 이제 잡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판세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지 않나 싶어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예. 그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새 철수가 아니고 네. 과거 철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구도로 가면은 네. 저는 좀 승산이 있다. 우리 당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이광재 지사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한 네. 두세 번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광재 지사도 의지가 강하고 네. 그래서 이광재 전 지사를 네. 후보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여러 세력도 같이 가야 되니까요. 네. 이 마포갑 같은 경우는 지금 노웅래 의원이 농성하고 계시고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여기에 이제 그 이지훈 후보로 그냥 전략 공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노웅래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가 되는 거고, 근데 이분은 이제 지금 계속 단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우리 공간에서 노웅래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소명을 듣고 네. 저희 공간의 구성은 당외 네. 바깥 외부 의원들이 50% 이상입니다. 아, 청년 예. 여성이 또 반드시 또 30%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외부 인사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의정 활동을 같이 했던 동료 선배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데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잔인하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금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상대 당이면 막 하겠는데 당내 네. 의원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당내 선배, 예.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표가 뭐 계속 이렇게 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민주당 관계자분들 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탈당 안 하시니까 탈당 안 하고 단식한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뜻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 표현보다는요. 네.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이 5선인가 하셨고 네. 또 선대에서 5선 하셨고 본인이 네. 지금 4선 한 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반세기 이상을 거기서 현역 국회의원 하셨는데 집안이. 네, 하셨는데 그런 집안의 정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전통과 역사성이 있는 분이 네. 미래를 내다보고 또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는데 섣불리 탈당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더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웅래 의원이 실컷 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가슴이 아픈데 이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예.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저는 수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그 국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돈봉투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 본인은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 이제 재판 과정 중이기 때문에 네. 그 뭐 유무죄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어쨌든 그분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다.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당의 괴와 네. 함께 할 걸로 저는 믿고 있고 충분히 지금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분 이해를 합니다. 네. 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사실 이지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직 이제 총경 경찰 출신이고 아니 경무관까지 했죠. 잠깐. 경무관. 예. 그 경무관까지 하고 이분이 어쨌든 지난번에 경찰국 신설. 예,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목소리를 그렇습니다. 냈던 분인데 신인이란 말입니다. 정치 네. 신인이고 이 지역에 가서 혼자 하기 어려워서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그 조직의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선거 승리 가능성은 저쪽은 일단 조정훈 의원이 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분을 만나서 면담을 해보니까요. 네. 상당히 바람개비 같아요. 바람개비? 예. 예. 바람개비는 돌아가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람이 안 불면 돌아가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걸 들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닐 수 있는 분 같아요. 아주 에너지가 뭐라고 표현해? 다이나마크다 할까? 네. 아주 이게 정치의 영역이란 게 네. 1 더하기 1은 2가 산수고 네.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정치적 가능성과 효용성, 추적 상상력 발동이 정치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충분한 그럴 만한 소질과 소양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을 뒤집을 소양과 소질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요. 예. 주변을 사람들을 이렇게 신바람 나게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 저는 이분을 딱 보고 예. 바람개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지은 후보는 바람개비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을 예, 일으킬 바람을 수 있는 일으킬 분이다. 그런 역동성이 잠재적인 역량이 강한 분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22년을 살았습니다. 네, 본인이 22년 거주했고, 예,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성 그리고 지역 연고 뭐 이런 거를 따져서 지정했다 이렇게 입장을 네. 밝혀주신 걸로 압니다. 어쨌든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데 이지은 후보와 조정훈 후보가 경쟁했을 때 이지은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정당을 바꿔서 네. 본인의 이해관계와 이념에 달리 정당을 바꿔서 또 지역을 A에서 B로 옮겨가지고 당선된 사람은 열에 11명도 못 봤습니다. 열에 11명도 못 봤다. 거의 없습니다. 예. 네. 이현주 의원도 당을 많이 바꿨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도 본인이 감수를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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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그런 점이 있다. 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에 갔더니요. 어디 광주요? 전남. 네, 전남 광주 저희가 이제 민심 투어를 했거든요. 네. 민주당 현역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한 점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돌풍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소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변함이 없다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광주 서을에 양부남, 김경만, 김광진 이 세 분의 이제 3인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그 세 분이 경선을 해서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올라오면 결선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종다수입니다. 종다수. 네. 그러면은 선순위로 이제 1%라도 더 많으면 한 표라도 많으면 종다수입니다. 한 표라도 많은 분이 이제 당선되고 끝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예. 그럼 다른 지역들도 다 그렇습니까? 서울, 강북이나 뭐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5명 이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이제 결선을 투표를 하고 네.
네, 네. 전주는 결선 투표를 합니다. 거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이 3명 가지고는 결선 투표가 없고 그냥 정다수로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국민 경선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탄 의원 불출마한 용인청 예. 경기도 여기는 그러면 어떤 방식의 국민 경선을 국민 경선이라고 하면은 네. 기존 경선은 당원 50 플러스 국민 50%인데 네, 네. 국민 경선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 유권자한테 묻는 100% 경선입니다. 100% 국민 경선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당원이나 뭐 지지자들 네. 다 같이 섞여 있겠죠. 예. 그것을 일컫는 것이 국민 경선입니다. 아, 그러면 뭐 그 모집단은 한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할 때, 네. 선관 요청할 때 약 5만 명 가지고 합니다. 5만 명. 예, 샘플이 5만 명. 샘플이 5만 명. 5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 경선으로 그렇습니다. 결정을 예. 하게 된다. 네. 아, 이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겠는데요. 죽겠습니다. 그 서대문갑 이 지역은 지금 청년 전략 그렇습니다. 로 청년, 지정이 됐어요. 예. 45살 미만의 청년들 대상으로 슈퍼스타 K 방식으로 한다. 예. 이거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 지역은 또 여기도 국민 경선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은 또 다른 방식? 먼저 응모를 해서 네. 45세, 만 45세. 네. 그러니까 1979년생까지 예, 가능합니다. 예. 응모를 해서 예. 저희 전략 공간에서 면접 인터뷰를 다 하고 네. 그 압축을 이제 뭐 먼저 하고 8명 예. 정도로 하지 않겠습니까? 8명. 예. 예컨대 뭐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 8명 정도 하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압축이 되면은 네. 뭡니까? 그 국회 대회의실에서 예. 어떤 그 개인 PT 예. 내가 이런 상품이다. 야.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거기도 이제 국민 경선으로 지역 서대문갑 유권자한테 묻는 그런 경선을 할 수도 있고 네. 혹은 중앙위원으로 하여금 중앙위원 약 610여 명 되시는데 네. 그분들 하여금 모바일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아. 여러 가지 옵션은 가능한데 아직 그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절차는 정해졌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 이렇게 국민 면접을 통해서 압축을 해서 아예 그 뭐 샘플 뭐 한 5만 명 정도에서 국민 경선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중앙위원 대상으로 여론조사해서 모바일 투표로 그렇습니다. 결정할 모바일 수도 투표. 그 개인 PT를 보고 네. 또 토론 질문을 보고 예. 이분의 성향과 또 소양과 영향이 어디까지인가를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로 하면은 국민 경선을 할지 아니면 중앙위원 모바일 투표를 할지 그것을 네. 이제 당에서 결정을 네. 아마 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29일 사흘간 이제 서류 접수를 받기로 했는데요. 많은 후보자들이 오고 있습니까? 지원자가 많습니까?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네. 사실 한 사람을 키우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호남에서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다 하는 걸 제가 보고 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도 하나의 전문 직역이고 영역인데 네. 저렇게 한 번 하고 후보를 국회의원을 바꾸면은 그 지역 사회와 정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네. 다소 부족하더라도 좀 채워주고 나눠주고 네. 이렇게 해야 계속 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항상 초선이나 이런 분들이 오고 그러면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실패를 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들은 10대 때부터 당원으로 가입해서 정치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 훈련과 트레이닝 과정이 저는 필요한데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좀 키워주고 밀어주고 돋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장 단칼에 이 경험 보고 야 참 역동성 있는 국민 측면에서는 좋은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 8도에서 그 이제 45세 이하 뭐 컷오프 되거나 뭐 기회를 잃은 경선 탈락자들이 대거 와서 지원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올 수는 있대. 네. 지역에다 만약에 응모를 하신 분들은 네. 그분들은 지역
공모를 탈퇴하고 아마 와야 될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자기 A라는 지역에 했는데 다시 이쪽으로 서대문 갑으로 하는 것은 이중 등록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허용이 안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지역을 탈퇴하고 여기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끝까지 그렇습니다. 경선 레이스를 밟을지 경선을 하면 또 무소속으로 또 출마도 불가능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룰을 잘 봐야 될 것 그래서 같다. 청년 정치를 저희들이 많이 또 청년 특구도 만들고 젊은 30대들도 공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젊은 사람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많은 응원과 애정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화성정 여기가 이제 그 분구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화성이 지금 가불병인데 병정으로 되는데 소위 거기는 말해서 동탄 1, 2입니다. 네네네. 동탄 1, 2.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탄 1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동탄 2은 이제 신규로 분구가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신구가 생기는 거고요. 신규. 신규. 근데 이제 거기는 공룡은 현대자동차 사장이 지금 내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분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아 이제 내정이 돼 있고 분구가 확정되면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공룡은 현대차 사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될 거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용기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진석범 이 대표의 특별 보좌역으로 활동을 했고 조대현 전 김부겸 국무총리 민정실장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경선 후보로 뛰고 있는 건가요? 이분들은 좀 어떻게 정리 조정이? 그러면 이제 저 정의란 지역에서 아마도 정의란 지역에서 그분들이 제한 경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한 경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역에서 열심히 뛰셨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새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분들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제한 경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디 발표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 방송 끝나면 바로 가서 하고요. 회의를. 또 오후에 늦게 밤에까지 오늘 아마 날밤 새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예 그냥 날밤 새서 해서 내일 아침 먼동이 트면 발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늦게까지 가급적 기자들을 생각해서 좀 일과 시간 안에 발표를 해주시면. 발표는 뭐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고요. 아, 회의를 오늘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회의에 가셔서 날밤을 새더라도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럼 발표는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오늘 밤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지금 본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가 급한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이 있겠어요, 후보들이. 역산하면 이제 44일 정도 아마 남았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제 빨리 좀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광명을도 오늘 발표합니까? 아, 내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명은 오늘 발표가 아마 내일 아마 할 것 같은데. 오늘 하거나 내일 할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얘기 안 해주실 거죠? 오늘 인터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심사를 아직 안 해봤는데 제가 전략공안 위원장이지만 그걸 제가 독단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원탑이지만은 저희들은 전략공간이 일반 공간이 검증위원회 또 그 인재영입위원회 이렇게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출직 공직자 하위 평가도 2015년도에 김상곤 위원장께서 만들으셔가지고 2016년도에 19대 20대 총선은 20% 이하는 무조건 컷오프 시켰는데 너무 잔인하고 과하다. 그래서 10%는 30포인트 감점, 20%는 20포인트 감점. 그래도 경선하면 현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시스템을 이미 8년 전부터 도입을 해서 의원 상호 간의 평가 또 뭐 그러니까 4개의
과제 인식 11개 부재 네. 30가지의 항목들이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네.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과 이런 그 캐테고리 범주를 네.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예, 예. 그것이 어제 오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11월 달 국가 뭡니까 정기국회 끝나기 직전에 11월 달에 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답변 평가를 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요소들을 좀 예. 이 편의점이나 예. 이런 방송에서 예. 유튜브에서 좀 예.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잘 말씀을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어제 그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MBC 라디오 방송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원래 그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다면 평가가 전반기에는 못하고, 후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역 활동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반기는 못하고 후반기 한 번만 해가지고 결정이 됐고, 공교롭게도 그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그때, 의외로 30표 이상의 그 가표가 나와서 대체로 이게 의원님들끼리 그리고 당직자들 간에 여러 가지 다면 평가에서 그분들이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 있더라라는 얘기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면 그 평가라는 게 지역 당원들 여론조사 네. 또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 네, 당 사무처 220명 여론조사 네, 또 다면 평가 그다음에 국회 보좌진들 네. 한 방에 2명 보좌진들 네. 360명 네, 다면 평가 360명.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바이러스가 끼는 것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다. 저는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각기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예. 획일적으로 예. 단편적으로 단선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팩트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 때 만들어졌던 평가 툴이 있고 네. 그 평가 툴은 대단히 세부 항목이 많아서 30여 개 이상의 세부 항목이 있고 네. 거기에 점수가 다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서 그 점수가 있고 거기에 포함된 다면 평가도 보좌관 360명, 당직자 220명 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거지 국민의힘처럼 뭐 당 비대위원장이 그 당 기여도 15점 이렇게 쥐고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다 요소는 없다. 그런 요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오랫동안 전통 속에서 시스템 공천을 해오고 있는데 언론이 이 문제를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네, 지금 그래서 편의점이 열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